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도 방탄소년단 관련됐습니다. 네. 비컨 뉴스의 B가 BTS의 B가 되는 건 아닐지 저 혼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왜 저하고 같이 엮이려고 해서 너무 썰렁하잖아 지금. 네,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썰렁하고 본인도 아시죠? 대신 제가 항상 그렇게 욕 먹거든요.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BTS에 대해서 이제 꼭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선일보의 기사 하나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예. 제목부터 BTS의 열정페이 논란입니다. 네네. BTS는 이제 문 대통령하고 지난주까지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특사적으로 가서 별도로 이제 공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이 자료 제출을 받아보니까 외교부에서는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조선닷컴 기자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도 여비로 지급된 내역이 없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 수송을 할 때 특사단의 일원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는데 네, 갔었죠. 네, 그때는 이제 특사 자격으로 여비를 받았다라고 전하면서 이 두 사안을 대비를 시켰습니다. 네. 이 기사가 화제가 되니까 곧바로 국민의힘의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BTS의 등골을 빼먹었다. 이런 규탄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용 줬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좀 반박에 나섰는데 청와대의 행사를 담당하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일보가 악의적 오보를 내고 그 내용을 일부 정치인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방탄소년단의 순방 행사 참석과 관련한 비용을 규정에 맞춰서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역으로 이제 확인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좀 성급하게 나간 보도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탁 비서관이 말한 비용이라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이제 해외문화홍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활동이나 뭐 제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 그리고 이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는 해외 순방과 함께 이루어진 문화 행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공연이요.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담당을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다는 그 해외문화홍보 사업과에 제가 좀 확인 전화를 해봤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첫마디로 잘라 말하면서 그 유엔 순방 행사와 관련해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9월 17일에 이미 이제 정식으로 공연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은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정산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루트로 그 문제 이제 계약서 내용을 좀 계약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 이미지 홍보라는 예산 항목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예. 항공권, 숙박, 뭐 차량은 물론이고 이제 PCR 검사 비용까지 다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한 상태였고요. 예. 사업 기간을 보시면 이제 9월 30일까지 즉 어제까지 사업 기간인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송금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해당 그 과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뭐 유엔 공연 내용은 이미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로 확인할 거 없이 결과 보고서만 들어오면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조선닷컴에서 얘기했던 조진웅 씨 사례하고는 사례 자체가 좀 다른 게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이게 문화 행사와 관련된 전혀 다른 경우를 엉뚱한 비판에 동원한 셈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집행에서도 문체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왜 나고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아해가지고 문체부 관계자에게 통화해서 확인을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가지고 해당 그 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해외문화홍보원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문체부의 이제 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한 담당 사무관, 그 사무관 역시 조선닷컴 기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자가 이제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낸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거냐? 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데 네.
뭐 이런 기사를 이제 급하게 내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자들이 대변인이나 홍보 담당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이제 대외 이제 공보 창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통화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이번 사안도 그런 게 아닌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사 작가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배운 취재 과정의 기본은 해당 업무의 주무부서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하는 게 제가 배운 기본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게으른 취재가 될 수도 있고요. 끼워 맞추기 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해당 조직 입장에서는 공보 라인이 해당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대외적으로 또 그 컨펌을 해주기도 하긴 하죠.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제대로 확인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직후에 별도 취재를 한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를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종종 이제 관계자 발로 이제 기사를 떼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기사를 낼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MBC 라디오에 제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우리 JB의 출연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면 다치죠. 큰일 나죠. 네. 저는 관계자도 아닌데.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